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매일경제TV의 박수원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알아야 산다 에서는 추세를 알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방향을 익히고 기본적인 주가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뭐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듯 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상승하는 듯 하다가 또 조정받다가 또 다시 상승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 것처럼 현재 주가의 방향을 알고 기본적인 주가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파악을 통해서 추세는 방향성의 원리이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으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에서는 신뢰도와 추세의 조정,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 격언에 보면 추세에 맞서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공매도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매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수익률을 좀 적게 만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든지, 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의 끝자락에 오면 보여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나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표현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차트 모양이라든가 일봉의 모양을 보고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나왔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반대로 단기적인 저점 신호가 나와서 이제는 매수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자, 추세는 방향성의 원리이다. 추세란 무엇인가? 자, 추세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힘이다. 또 그 형평, 자, 시장 혹은 주가의 움직이는 방향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건 우리가 추세를 알면 좀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모르게 되면 하락하는 종목을 베팅했다가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응하고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이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인지를 잘 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세력이 강하다는 거고,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수급들의 움직임을 보면 매도 세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이 맞냐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이 맞냐에 따라서 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자,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매수 매도가가 균형을 이룬다라고 좀 나와져 있는데, 자,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과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이 균형을 맞추는 흐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뭐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자, 밑에 한 번 형성된 추세는 상당 기간 그 추세를 유지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움직임에 있어서 상당 기간 그 추세를 유지하는 성질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이라면 우리가 소위 그런 종목들을 대응할 때 보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다라는 좀 확신이 들게 되면 그 부분에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52주 고가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을 소위 얘기해서 이제 추격 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우리가 추세 움직임에 있어서 어디서 지지가 만들어지고 저항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상승 추세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차트 흐름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승하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조정을 주게 되면 지지선이 나옵니다. 자, 지지가 나와서 다시 한번 더 상승하게 되면 또 저항이 나오죠.
자, 저항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하다가 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를 잡아 나가는데, 이런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저항과 지지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잡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 가시죠, 회원님들? 자, 반대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지선과 반대로 주가는 계속 내려왔어요. 계속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지지가 만들어지고 반등이 나와주게 됩니다.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한 번 더 좀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저항을 받게 되면 주가는 다시 조정받을 거고, 조정받다가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상승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저항에 부딪히면서 다시 한 번 더 꺾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라고 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선이랑 저항선, 일단 지지선보다 저항선이 높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우리는 이걸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차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죠. 하락 추세. 자, 그리고 이제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대량의 거래량이 수반될수록 강하다라는 거고, 저 장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저점보다 강도가 세고 단단하다. 그리고 여러 번 돌파 시도된 저점과 고점은 점차 지지력과 저항력이 약해지는 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박스피 움직임을 하죠. 예. 박스피 움직임을 보여줄 때 우리가 지지선과 저항력이 약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저항선 돌파와 지지선 이탈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승했다가 저항을 받고 다시 지지가 나왔다가 고점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간 걸 저항선 돌파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고점을 저항을 받고 조정 주다가 그전 저항선에서 다시 지지가 나와준다. 이건 정확한 스탠다드로 움직여주는 하나의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주가가 조정받았다가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긴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받았어요.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쭉 주가가 내려갔다가 다시 지지가 나오고 다시 저항을 보여주게 되는데, 전에 있던 지지선에서 저항이 형성된다면 이걸 우리가 지지선 이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지선 이탈이라는 흐름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들 아무튼 참고해서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을 보면 거의 이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락 추세 이탈 신호가 나와주게 돼요. 이런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하락 추세 이탈로 상승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상승 전환. 상승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전환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매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추세적인 이탈, 상승 추세 이탈 신호가 나와주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하나의 매도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매도 시점. 매도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보다 보면 횡보 구간이 놓여져 있는 종목들을 볼 수가 있어요. 횡보 추세가 지속되면서 횡보 추세를 돌파하는 종목도 있고 횡보 추세를 이탈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게 박스피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재미없고 답답하죠. 재미가 없고, 좀 약간 가슴이 좀 답답하는, 뭔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횡보 추세를 보여줄 때는
우리가 그에 따른 이제 저점 신호와 그리고 고점 신호에서 짧은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다 이런 행보 구간을 보여주다가 전 고점의 평균적인 전 고점의 부분들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상승 추세.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반대로 박스피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전 저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게 되면 이건 행보 추세에서 이탈하는 신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행보 구간도 우리가 잘 이용하면 단기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추세적인 돌파 신호가 나와주게 된다면 단기적인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실전 매매에서 이제 차트 흐름들을 보다 보면 저항선과 돌파와 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트 모양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 상승했다가 조정됐다가 다시 돌파를 하게 되죠.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좀 쭉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저항을 받게 되죠.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다시 지지가 나옵니다. 지지선이 거의 저항선에서 지지선이 형성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돌파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저항이 이루어지고 조정을 좀 받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단 형태의 어떤 지지선과 돌파와 저항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소위 얘기해서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추세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수의 움직임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냐, 박스피 움직임에 갇혀 있냐, 아니면 하락 추세 전환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업종과 종목들을 대응하게 된다면 단기 수익을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이고요. 이 정도는 회원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지, 이 부분들만 알면 안 됩니다. 또 응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응용 부분들 또한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서 항상 이런 기술적인 저항과 돌파와 지지만 알게 되더라도 회원님들이 크게 손해 보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오히려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 정도는 회원님들이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으셔야지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는데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을 또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